네, 일단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원하는 것, 트럼프의 당선이 만든 전 세계적인 극우 확산과 보편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극우화되어가는, 우경화되어가는 어떤 분위기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어떤 분기점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저 극우하면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외국인 배척, 국수주의, 예, 그쪽 정도라고 이제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복잡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극우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이 단순히 한 세력에 의한 어떤 그런 당선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급격하게 확산하게 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잡 다양한 그 극우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당선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그들이 함께 성장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여론을 장악하고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의 법치가 무너지며 과거의 권위주의와 독재 파쇼의 향수가 서양 세계를 휩쓸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기존에 이제 트럼프 이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유럽인들입니다. 예. 유럽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당연히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고 미국이야말로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전체 유럽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붕괴가 되면서,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전 유럽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빠이빠이 해서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랑 달라요. 제가 이제 비교해서 이게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아직도 북한을 지금 위에다 두고 있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북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극우의 어떤 형성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반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형태로 각각의 나라의 어떤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혼란 현상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의 원인을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의 원인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메꾸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로, 과거의 향수, 독재의 향수와 그리고 전체주의의 향수를 다시 끄집어냄으로써 그것이 극우와 민족주의와 함께 짬뽕이 되면서 이제 극우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극우의 형태는 역시 인종차별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은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오스트리아의 극우정당인 자유당, FPO, 이탈리아의 동맹당, 레가, 마틴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전선, 브라질의 파시스트 보소나루를 지지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도 많지 않다. 이 중에는 부유층도 있고요, 빈곤층도 있고요, 학벌이 높은 사람도 있고 학벌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 싹 잡아서 묶는 이념은 정확히 표현하면 인종차별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당선시킨 미국의 어떤 그런 트럼프 지지자 세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이념도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에 입각한 대통령이 그들의 힘을 동력 삼아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저런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예견된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저들은 일단 그러한데, 그렇다면 좀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 솔직히 말하면 관심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거 왜 끌고 왔냐면,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그렇게 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 이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구구와 인종차별주의에 입각한 구구와 대한민국의 계층차별과 과거 향수가 자양분인 구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구의 구구는 식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국가에서 주로 많이 굉장히 세력이 커요.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뭐 포르투갈이 되었든 뭐 스페인이 되었든 그리고 뭐 독일이 되었든 다들 과거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독일은 말이야, 프랑스는 말이야, 그 예전에 그 독일 그 나치에 부역하던 애들 그거 다 처단했어. 독일도 옛날에 나치에 부역하던 애들 다 처단해가지고 과거 청산 다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과연 저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식민지를 경영을 하던 식민지를 전 세계에다 깔아놓고 식민지에다 빨대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던 과거를 과연 저들은 청산을 했느냐? 청산 안 했습니다. 쟤들도. 쟤네들이나 일본이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도친 개찐이에요. 물론 과거 나치가 저지른 어떤 그런 만행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한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청산을 했으나 식민 역사에 대해서는 청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을 아직까지도 경영하고 있고 아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공식적인 체제적으로만 독립이 됐다 뿐이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식민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의존이 아니라 독립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종속시켜놨기 때문에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영국은 아닙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커먼웰스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바탕으로 과거 영국의 식민지들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도 호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저들은 나치는 청산했을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저질렀던 어떤 식민 문화에 대한 청산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는 저 많은 난민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빨대로 꽂아가지고 하도 빨아먹어가지고 독립하기도 힘들고 재기하기도 힘들고 자생적으로 경제를 혹은 정치를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는 분위기로 그런 쪽으로 몰고 갔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중동을 갈갈이 찢어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갔다가 이스라엘 갖다 박아놓고 뭐 나라 찢어놓고 영토 정해놓고 하는 바람에 그 안에서 하도 전쟁이 벌어지고 소요가 심하고 사회와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미국을 대신으로 서구 사회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사회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난민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인종차별의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이 식민지를 경영하던 그때의 인식 수준과 지금이 별로 변한 게 없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난민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의 결과물로서 결과적으로 난민이 유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그 사회의 진보 세력이라든지 생각을 좀 하는 지식인들이라든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의 본토를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당장 내 주변에 우리 옆집에 난민이 들어와서 살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난민들이 다니고 내가 자주 가는 클럽에 난민들이 돌아다니고 내가 돌아다니는 거리에 난민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로 저것도 역시 이기심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냐? 한국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이번엔 거꾸로 한국이 피해자예요. 쟤네들은 가해자인데 그러는 건데요. 쟤네는 가해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식민주의 어떤 그런 문화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인들 중에서는 친일을 하고 친일에 부역을 한, 그러면서도 사실 그 문화가 청산이 안 됐어요. 그게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남아있냐면은 계속해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계급, 계층,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질 못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소외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계층 차별과 과거의 향수, 그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가 박정희 때가 좋았는데 저 시끄러운 놈들 다 때려잡고 땡크로 밀어버리고, 전두환 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체주의와 그리고 독재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양분이에요. 다시 설명하면은 서구의 극우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의해서 발생한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자양분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계층적인 어떤 그런 차별주의, 계층적으로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가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어떤 향수,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이기심들이 자양분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짜장이냐 스파게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국수예요. 이것처럼 이 둘의 근원은 졸라 똑같습니다. 내가 가졌던 것,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내가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남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독점하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결국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